환영합니다. 인포노미입니다. 오늘은 Honor Magic 8 Pro에서 심카드의 연락처를 기기로 가져오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행을 위해서 독립실행형 연락처 앱을 직접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쉽게도 여기서는 구글 버전의 연락처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자체 연락처 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글 폴더를 클릭하신 후 연락처 앱을 열 수 있습니다. 처음 연락처 앱을 열면 이 멍청한 앱이 알림 권한을 허용하라고 요청할 겁니다. 네, 우리는 그걸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연락처 앱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솔직히 연락처 앱이 얼마나 자주 알림을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알림을 보낼 필요가 없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허용 안함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정리로 이동한 뒤 아래로 스크롤하면 심 관리 옵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건 연락처의 새롭고 더 형편없는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구글이 여기서 시도하는 교활하고 비열한 짓들 때문에 이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비난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노골적인 행동이 정말 싫기 때문입니다. 구글이 마치 선택지가 적은 것처럼 보이게 해서 모두의 연락처를 빼앗으려는 그 역겨운 방식입니다. 혹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넘기도록 교묘하게 속이려는 시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건 구글이 허락을 구하는 개념 자체를 없애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입니다. 저는 구글이 에프스타인을 정말 좋아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구글과 에프스타인은 똑같은 부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지시구글이 데이터 소유자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그들의 데이터를 빼앗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연락처를 가져오는 사람인 당신이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옵션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은 친구, 가족, 그리고 모든 지인의 개인정보를 구글이 마음껏 돈벌이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냥 넘기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거 알아요? 당신은 그걸로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게다가 그 정보는 그 사람을 분류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검색 기록 같은 것들과 한데 묶이게 되죠. 그들의 관심사, 이상한 취향, 그리고 온갖 말도 안 되는 것들과 함께요. 하지만 연락처의 경우에는 좀 더 개인화됩니다. 연락처에는 보통 정말 개인적인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연락처 자체로 넘어가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하지만 여기서는 먼저 더보기 옵션을 클릭하세요. 혹시 더 많은 옵션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하다면요. 하나요? 딱 하나. 그리고 그 더보기라고 써 있는 쓰레기 같은 토글보다 별로 더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듯이 이건 교활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구글이 이 옵션을 사용자 눈에서 숨기려고 하는 방식이죠. 왜냐하면 당신이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신이시여 그러면 프라이버시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래핀 OS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다른 걸 거의 차지하지도 않고 공간도 별로 안 들어요. 참고로 더 많은 옵션이란 건 절대 없고 여기 공간이 부족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에 옵션이 10개나 더 있다고 해도 화면에 다 들어갈 공간은 충분하다고 확신해요. 구글,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말했듯이 우리는 기기를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동의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연락처를 구글과 그냥 공유하도록 업로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연락처를 폰에만 업로드하면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어요. 물론 구글이 여전히 이 정보를 슬쩍 가져갈 가능성도 있죠. 결국 이 모든 게 그들의 시스템이니까요.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아주 은밀하게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 구글이 이런 걸 무시하고 위반했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있다면 집단 소송이 있잖아요. 변호사들은 이런 집단 소송으로 돈을 벌려고 있고 그런 일로 구글을 제대로 고소할 수 있죠. 이런 일이 자주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정의가 실현되는 걸 보는 게 정말 좋아요. 변호사들이 이익을 얻어 구글에서 최대한 많은 돈을 받아낸다면 정말 좋은 일이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런 일을 안 해서 그들의 삶을 편하게 해주는 거죠.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지 않는 건 저에게 정말 최고의 선택이에요. 어쨌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연락처를 어디로 가져올지 선택한 위치에 따라 일부 연락처가 회색으로 표시되고 선택 해제된 걸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옵션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줄었어요. 기본적으로 기기와 구글 계정이 모두 있을 때는 보통 모든 연락처가 구글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지만 기기엔 저장되어 있지 않아요. 이건 연락처를 기기에 업로드하는 거죠. 실제로는 연락처가 회색으로 표시되지 않는 건 휴대폰 자체에 이런 연락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기를 선택하면 연락처가 없어도 가져온 뒤 다시 기기를 선택했을 때 이 연락처가 회색으로 변해 더 이상 선택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과 기기에서 기기를 선택하고 가져오기를 하면 연락처가 구글에 이미 존재한다면 기기로만 가져오게 됩니다. 같은 현상이 발생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면 이제 두 위치 모두에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결과는 동일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연락처를 가져온 후 연락처 목록으로 돌아가면 여기 모든 연락처라고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면 연락처가 어디에서 표시되는지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연락처만 표시하도록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 여러 개의 구글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다면 모두 이곳에 표시된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기와 버진 모바일, 즉 심 카드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기를 선택해 봅시다. 기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구글 연락처 앱은 정말 짜증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쓸데없는 작은 아이콘을 줘서 클라우드에 있는 다른 연락처들과 구분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깔끔한 화면을 일부러 방해하고 짜증나게 하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이 실수로 이걸 잘못 누르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이런 쓸데없는 팝업이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실수로 이걸 바로 확인해서 연락처를 클라우드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분명히 연락처를 기기에만 보관해서 구글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구글은 이런 연락처들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연락처가 이미 동기화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연락처가 동기화되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니, 사실상 어느 정도는 동기화된 거죠. 이 연락처는 이미 존재하지만 분명히 구글은 이 연락처들이 아직 동기화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으니 뭔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복사까지는 안 하길 바라지만요. 그리고 만약 이런 연락처 중 하나를 클릭해서 편집을 누르면 어디서 편집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말했듯이 이 연락처, 이 기능 말이죠. 이 연락처는 구글 계정, 심카드, 그리고 기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심카드와는 달리 구글은 그리고 기기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심카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옵션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연락처의 이름과 번호만 입력할 수 있고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기기나 구글 계정으로 들어가면 둘 다 여기 있는 모든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 사진이나 큰 화면 사진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전화를 걸 때 표시되는 이름, 즉 이름, 중간 이름, 성, 회사, 여러 개의 번호 등 더 많은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라벨, 메모, 이메일 주소, 생일 주소, 예를 들어 누군가가 사는 곳, 그리고 기타 등 다양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정보를 클라우드에 동기화하면 사실상 이 연락처에 속한 사람의 모든 정보를 구글에 넘기는 셈이 됩니다. 구글은 이를 가져가서 수익화하고 실제로 이 정보의 주인에게는 허락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그들의 다른 데이터와 함께 저장되는데 구글 입장에서는 이런 작업이 매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가 있다면 말이죠. 이중 인증을 사용할 경우 구글이 연락처로 전화번호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그 사람의 이메일, 주소, 생일, 거주지, 그리고 여기에 기재된 다른 정보들까지 모두 넘기게 됩니다. 이건 그들이 결코 넘기고 싶지 않았던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냥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항상 적어도 요즘에는 기업들이 너무 과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훨씬 더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려고 노력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빌어먹을 휴대폰을 돈 주고 샀으니 적어도 이게 저를 감시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 감시를 한다면 그것도 정말 문제죠. 구글 같은 개 같은 회사가 언젠가 스위치를 켜서 이제부터 이 기기에서 네가 원하는 걸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기기를 산지 1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마음을 바꿨으니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면 손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쨌든 이게 기본적으로 전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정보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연락처를 가져오는 건 아주 간단한 과정이지만 여기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건 조금 덜 쉽죠. 그리고 요즘에는 프라이버시와 자신이 무엇을 내어주고 있는지에 대해 더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처음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데이터를 덜 제공하려고 노력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단지 프라이버시를 원한다고 해서 정치인이나 경찰, 그리고 요즘의 다른 사람들이 믿게 하려는 것처럼 당신이 범죄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